가치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51기 박찬효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즐긴다면 매우 안전한 레저 활동이지만 다이빙을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 혹은 장비 문제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처치 방법과 구조 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긴급 상승을 하는 방법을 혼자 있는 경우와 버디와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구조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긴급 상승은 수중에서 심각한 환경의 위협이나 장비 문제를 비롯한 응급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실시해야 하며, 긴급 상승의 경우 혼자 있는 경우는 긴급 수영 상승과 긴급 부력 상승, 버디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예비 호흡기를 사용한 상승과 짝호흡 상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긴급 수영 상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수영 상승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수영을 통해 상승을 하는 방법인데요. 긴급 수영 상승을 할 때에는 가능한 정상 상승 속도 1분에 9m에 근접하게 상승해야 하고, 상승을 하는 동안은 숨을 뱉으면서 올라와줘야 합니다. 이는 수중에서 상승을 하다 보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데, 상승 속도가 빠른 경우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이는 폐 손상과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긴급 부력 상승입니다. 긴급 부력 상승의 경우 수영 상승이 안 될 때 납벨트를 버리고 BC의 부력을 이용하여 상승하는 방법입니다. 긴급 부력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긴급 부력 상승은 들어놓은 자세에서 배를 내밀고 몸을 활처럼 만든 상태에서 상승 속도를 줄이기 쉬운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BC의 공기를 조절하면서 상승해야 합니다. 이때 폐 손상을 줄이기 위해 숨을 참지 않고 공기를 내쉬면서 올라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BC 호흡과 스페어 에어 실린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디와 함께하는 긴급 상승입니다. 본인 또는 버디의 공기가 떨어지거나 호흡기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버디의 옥토퍼스를 통해 호흡하거나 짝호흡을 실시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옥토퍼스를 사용하는 경우 버디가 수신호를 사용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면 버디에게 옥토퍼스를 건네줘 호흡하면서 상승합니다. 이때 중성부력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버디의 BC를 잡고 높이를 유지해주면서 상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다이버가 아니라면 수중에서 공기를 나누어 마시면서 중성부력을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이 요구됩니다. 옥토퍼스를 통한 호흡마저 어려운 경우 호흡기 하나로 버디와 번갈아 가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인 짝호흡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짝호흡을 할 때에는 호흡기를 건네주기 전에 한 번 공기를 들이마시고 차례로 두 다이버 모두 2번씩 호흡하면서 진행합니다. 실제 짝호흡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거나 응급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면 버디가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BC를 잡고 눈을 마주치며 버디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황한 버디가 자신의 호흡기를 뺏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는 본인이 잡고 있어야 하고, 이때 퍼지 버튼을 가리지 않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구조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우는 구조의 목적은 전문적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구조 방법은 크게 6가지 위험 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이 6가지는 호흡, 출혈, 골절, 화상,
물림, 혼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CPR과 수면 구조 호흡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들 심폐소생술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CPR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의 혈액을 순환시켜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법으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30번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을 한 사이클로 반복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가슴 압박만 한 경우와 인공호흡을 병행한 경우 소생률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구조 방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은 가슴 압박만 실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CPR의 세부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요청해야 할 사항으로는 119 신고와 자동 제세 동기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면 구조 호흡입니다. 육지가 아닌 수면에서 구조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 먼저 구조 대상의 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뒤집어서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구조 대상의 뒷목을 받쳐줍니다. 이후 대상의 웨이트와 자신의 웨이트, 대상의 마스크와 자신의 마스크를 순서대로 벗은 뒤 구조 대상의 호흡기를 뗍니다.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대상의 목을 받치고 반대 손으로 물기를 털며 코를 잡고 인공호흡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10초씩 세면서 인공호흡과 조난자의 장비, 자신의 장비를 해체하고 육지나 배로 이동하여 CPR을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면 구조 호흡의 목적은 구조 대상을 신속하게 육지로 올려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육상으로 올리는 것이 수면 구조 호흡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